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회견에 대한 이제 실천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강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연일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하루에도 어제도 뭐 페이스북 메시지를 2차례 냈고요. 오늘도 이렇게 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할 게 아니라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의 글인데,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하겠다고 하고 있죠.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 시위 했을 겁니다. 민주당이나 이 대표에게 무죄 생중계는 엄청나게 이익이 될 희대의 이벤트가 될 테니까요.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 시위하는 겁니다.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 모든 범죄 혐의 판결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교통통제에서 차 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판사만 아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올 거로 본인이 생각한다면 이거 전 국민이 생중계하면 땡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전 국민들이 다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와, 이재명 역시 무죄야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판할 때 계속 공개하자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엔 또 공개가 안 된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이제 본인들도 이게 유죄가 나올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유죄다라는 게 인정이 돼버리면 이게 사실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뭐 대법원 심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1심에서 국민들이 그 TV를 통해서 진짜 이게 유죄네라는 게 인정이 되면 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 사람은 유죄네. 이런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률적 판단을 넘어서 국민적 판단이 내려져 버리면 이거는 참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굉장히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15일이 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간에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했는데 기대했는데 별로네 하고 좀 실망하고 기대를 철회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중에 이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 말이지, 제발 뭐 제대로 좀 처리할 거 처리하고 어디 보낼 때 있으면 보내고 말이지. 네. 어제도 저 택시 탔더니 택시기사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막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인데 왜 그거 하나 못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데 그 답답함이 요번에 바로 법정 구속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피선거권 박탈형, 차기 대선 출마 자격 박탈 이게 나온다면은 이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 어쨌건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생중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아마 이번 주 중으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면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국면이에요. 뭔가 민주당이 좀 궁지에 몰리고 할 때,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마 14일쯤 의총을 열어서 이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원님, 이거 토론할 필요 있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지금 특별감찰관 정도가 아니고 그냥 특별감찰관이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참 재밌게 된 게요, 원래 이제 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걸 누가 더 빨리 알고 더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더 빨리 알고, 그렇죠.
예, 더 정확하게 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 일주일 사이에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 친윤 그 뭐 그것도 초선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네. 친윤 중진이 말이죠. 아, 그 저 여의도에 그 고참 빠꾸미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 대통령님께서 그 특별감찰관 그 추천하는 문제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기존에는 이렇게 링크 걸어서 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링크를 푼 게 맞아? 네. 대통령님이 용산에도 진짜 그렇게 바뀐 건 맞아? 아, 기자한테 물어본다는 거 아니야? 하하. 아니 그거는요. 네.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네. 본인들이 그거를 사실은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압박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 지지율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나중에 되면 그래 그럼 특검을 해 라는 의견들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지금 대통령 회견에 대한 어떤 무게를 실어주고 또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이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당연히 특별감찰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이게 해야 왜 못할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시원하게 하면 네.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 그 담화와 그 기자회견 그걸 통해서 입장이 분명해졌거든요. 네.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채널A 메인 뉴스를 통해서 용산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이제 수석급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링크를 풀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 인권재단 야당 추천과 무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뭐 해가지고 아니 그게 만약에 오버였으면 용산에서 오버라고 오버 대응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 소리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해석해갖고 그 다음날 그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오독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뜻을. 근데 그게 금요일날 냈어요. 오늘 일요일에 이틀이 지났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그거는 조금 잘못 읽은 것 같다.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반응이 1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동훈 대표가 정확히 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자꾸만 어쩌고 저쩌고 그게 맞느냐 어쩌냐 오히려 이제는요. 그냥 뭐 토론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친윤 쪽에서 약간 그런 얘기가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치권은요 뭘 먹고 삽니까? 정치권의 먹거리가 뭡니까? 국민 지지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요 정치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와 동떨어져서 지금 뭔가 그냥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에 갇혀서 하면 나중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민주당이 이번에 왜 미국 대선에서 패배했는지 그 이유 중에도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기들끼리의 어떤 이 내부적인 어떤 논리 이걸 가지고만 모든 걸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선에서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반성한다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핵심적인 관건인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중진들은 지역 가면 그런 이야기 안 듣습니까? 근데 현장님 현실적으로는요. 저기 14일 날 의원총회가 열릴 네. 예정이잖아요. 네. 14일 날은요. 무슨 날이냐면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고요. 그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그 김건희 여사 3번째 특검 법안 네. 그거를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강행 처리를 하게 되면요. 그 전에 이제 저희 당의 의총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네. 행동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집단 퇴장하는 걸로. 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소심파만 남아 있고 집단 퇴장하는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날 큰 뭐 토론이라고 할 정도도 없이 그냥 특별감찰관은 이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무관하게 추진한다. 네. 그 다음에 요 오후에 있을 저 야당의 3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은 우리가 당론으로서 반대하고 네. 행동으로서는 집단 퇴장으로 보여준다. 네. 뭐 이렇게 딱 그 결론이 어렵지 않게 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을 때 좀 더 이 기세를 몰아서 선도적으로
쭉 치고 나가는 면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달라졌네. 음. 대통령이 좀 이제 변화하는 것 같아. 뭔가 달라졌어? 라는 느낌들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조금 지나고 나면 아예 또 똑같네 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실망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의원들도 뭔가 특검법을 통과 안 시킬 그런 이제 막을 명분도 생기고 탄핵을 막을 명분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명분을 만들어줘야지. 그거를 그냥 대통령 눈치만 계속 보고 불편할 것 같으니까 지금은요 불편한 거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만약 추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실 내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아예 스스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정말 내가 깨끗하고 뭔가 이 권력의 부패에 대한 감시를 한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에 실망하는 많은 국민들은 바로 거기 지점에 있습니다. 왜 검찰총장까지 그렇게 추상 같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인의 문제, 왜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온정적으로 하느냐. 이게 대한 이제 비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니라 뭔가 내가 명확하게 선을 긋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눈으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이제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저는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권은 그간에 이제 당 대표와 대통령실 간에 조금은 불편했던 관계가 일단 봉합이 되고 네. 변화 쇄신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협력을 해 나가기로 네. 되고 나서 이제 첫 주에 첫 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 지금 아까 현정님 얘기했던 그리고 좀 더 반보라도 한보 정도는 안 되더라도 반보라도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으로 거듭나고. 네. 근데 저기는 14일 김혜경 유죄 판결, 15일 이재명 이제 그 피선거권 박탈형 뭐 이렇게 나오고 하면 요번 주가 정말 어떤 전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혹입니다. 이럴 네. 때 작은 큰 거를 보지 못하고 작은 것 때문에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예. 네. 자, 이게 변화의 시점이 됐을 때 발빠르게 변화하는 거.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번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즉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박수도 그냥 짝짝 맞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쪽 치는데 한쪽은 늦게 치면 이 박수가 이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 고장난명이라고 이것도 딱 쳐야 이렇게 지금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뭐 사자성어를 꽤 참, 아세요. 갑자기 보니까. 또 떠오르네. 고장난명. 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승기를 잡았을 때 바로 이렇게 박수를 쳐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뭔가 좀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그럼요.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다시 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고 올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다음 주에 이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조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재명 선거나 이런 게 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 판사들이요. 사람입니다. 예.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요. 그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뭔가 집권 여당 세력이 든든하게 버텨줘야 소신껏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 예? 예. 그거 없으면 판사들요 흔들려요. 흔들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판사 겁박 그만해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지금 연 이틀째 하루에 뭐 2번, 3번 뭐 네. 계속해서 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내일 아침 9시에 저희 당 최고위원회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한번 강조할 것이고요. 예.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예. 그 법치국가라는 게 뭐예요? 법 위에 어떤 특정 인간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핵심입니다. 음. 지금 이재명은요, 그 법치, 이 수십 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그 법치 위에 올라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 법치 시스템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자, 어쨌건 이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